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속튼튼내과의원의 백의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늦은 밤까지 초음파에 대해서 공부하는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대웅초음파 아카데미 마지막 시간으로 갑상선 초음파에 대해서 해볼 건데요. 갑상선만 하니까 이제 내용이 너무 적어서 림프노드도 같이 한번 간단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본적인 내용을 하고요. 김대현 선생님께서 뒤에 증례를 들어가면서 케이스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상선의 정상 아나토미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은 초음파를 하기 전에 갑상선만 바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턱 아래쪽부터 위치에 있는 하혈기본이나 카틸리지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쭉 내려오면서 목 전체를 스캔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쪽에 붙어있는 림프노드 같은 것들도 이상한 소견이 있는지 스캔을 하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맨 처음에 봐야 될 것이 턱 베이스에서 내려와서 하이오이드 본, 그 다음에 사이로이드 카틸리지, 그 다음에 크리코이드 카틸리지가 보이고 나면 바로 밑에 갑상선 혀부가 관찰되게 됩니다. 갑상선은 중간에 혀부와 양옆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양옆은 상부, 중부, 하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기준은 혀부의 어퍼 마진 위쪽을 상부로 하고 혀부의 그 로어 마진 아래쪽을 하부로 하고 그 중간 양옆을 중부라고 이렇게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상선 주위에 있는 혈관 아나토미를 보겠습니다. 갑상선은 슈페리어 사이로이드 아테리, 인페리어 사이로이드 아테리로부터 혈류 공급을 받는데 슈페리어 사이로이드 아테리는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테리에서 분지되는 첫 번째 브랜치에서 공급을 받고 인페리어 사이로이드 아테리는 사이로 서비컬 트렁크에서 나오는 아테리입니다. 나중에 이제 디퓨즈 사이로이드 디지즈 중에 그레이브스 디지즈와 페인니스 사이로이다이티스를 감별하기 위해서 혈류 속도를 잴 때는 이 슈페리어 사이로이드 아테리나 인페리어 사이로이드 아테리의 혈류 속도를 측정을 해서 감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신경입니다. 갑상선 뒤쪽으로 해서 리커런트 라린지얼 러브가 양옆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아나토미를 생각을 하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갑상선 초음파 할 때 환자의 자세는 약간 베개를 어깨 쪽에 받치고 목을 하이퍼 익스텐전 시킨 상태에서 시행을 하고, 초음파 세팅은 갑상선 록 뒤쪽 후면에 롱구스 콜라인 머슬까지 이렇게 잘 보이도록 개인 포커스 뎁스를 조절을 해서 세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턱 아래쪽부터 사이로이드 스캔을 시행을 합니다. 턱 아래쪽에 이제 만디블부터 시작을 해서 턱 베이스 조금씩 내려오면 턱 베이스가 보이고, 좀 더 내려오면 하얗게 하이오이드 본이 보입니다. 이 주위로 사이로그라살 덕트 시스트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쪽도 같이 확인하는 게 좋고요. 더 내려오면은 삼각형 모양의 사이로이드 카틸리지, 그 다음에 이제 말발굽 모양의 크리코이드 카틸리지가 나오고 나면 갑상선 혀부가 보이면서 이제 트라키아 앞쪽으로 이스무스, 양옆으로 라이트 로브, 레프트 로브, 그리고 양옆 로브 옆으로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가 있고, 그 앞쪽으로 스트랩 머슬과 그 뒤쪽으로 왼쪽에는 에스파구스가 있고 오른쪽에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구조는 이렇게 간단하기 때문에 갑상선 스캔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커런트 라린젤 러브는 양쪽 갑상선 로 뒤쪽에, 왼쪽은 트라키아 에스파지얼 그루프 쪽에 위치해 있고 오른쪽은 7번, 8번 트라키아 쪽 갑상선 후면 쪽에 위치해 있으니까 FNA가 시술을 할 때 주의를 하면서 시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상선 초음파 할 때 체크해야 될 것은 일단은 전체적인 크기를 봐야 됩니다. 크기는 이스무스에서는 한 4mm 이상이면 비대가 있고, 양쪽 롭에서 제일 두꺼운 부분이 여자는 15mm, 남자는 한 20mm 이상이면 두꺼워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펑셔널 사이로이드 디지즈가 있는지 실질 에코의 변화를 관찰을 하시면 됩니다. 트라키아가 보이고 양쪽 롭이 있고, 제일 두꺼운 부위에 스무스 두께가 4mm 이상이거나 양쪽 롭의 두꺼운 부분이 1.5나 2cm 이상이면 비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스캔하는 순서는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라이트 롭을 어퍼 쪽, 그리고 미드 포션, 로어 포션 쭉 보고, 그 다음에 왼쪽 롭을 어퍼, 미드, 로어 포션을 본 다음 이스무스를 트랜스버스 스캔으로 스캔을 한 다음 종단상으로 해서
이렇게 전체를 한꺼번에 스캔을 꼭 하시려고 하지 말고 상부와 하부 쪽으로 나눠서 상부 팁 쪽 끝도 괜찮은지 잘 확인을 해야 돼서 상부 쪽을 라데랄부터 메디알 쪽으로 슬라이딩 하면서 보시고 하부 쪽도 라데랄부터 메디알 그리고 왼쪽도 같은 방식으로 해서 빠진 부분 없이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볼 때 양쪽 어퍼 마진과 로우 마진 쪽에 끝이 이렇게 트라이앵귤러 쉐입으로 관찰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빠짐없이 관찰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관찰을 할 때 노들로 오인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에스파구스나 크리코이드 카틀리즈 그리고 하시모토 사이로이라이티스 때 septum 같은 것들에 인해서 슈도노들로 이제 오인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감별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디퓨즈 사이로이드 디지즈에 대해서는 뒤에 정리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노듈이 있을 때 기술하거나 관찰을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노듈이 있으면 관찰을 해야 될 게 노즐의 크기를 재는 거, 그리고 인터널 콘텐트, 그리고 쉐이프, 그리고 마진이 어떤지, 에코가 어떤지, 칼시피케이션 요구가 있는지 등을 관찰을 해서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이즈는 최소 이제 3디멘전으로 가로, 세로, 폭, 깊이 등을 체크를 하시면 되고 언급 도큐멘테이션 하는 거는 가장 큰 다이아미터를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를 잴 때는 양쪽 노듈의 양쪽 끝에 헤일로를 포함을 해서 사이즈를 측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사이즈가 팔로우업을 할 때 커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은 2디멘전에서 2mm 이상 늘어나거나 다이아미터가 20% 이상 늘어나거나 볼륨이 50% 이상 늘어났을 때 커졌다고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터널 콘텐트입니다. 인터널 콘텐트는 스펀지 폼이 이제 시스틱 포션과 솔리드 포션이 50% 정도인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거보다 시스틱 포션이 적은 경우 프리도미넌트 솔리드, 10% 이하인 경우는 퓨어리 솔리드, 그 다음에 90% 이상 시스틱 포션이 있으면 퓨어리 시스틱, 그 사이는 프리도미넌트 시스틱 이렇게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은 스펀지 폼이 이렇게 마이크로 노들라한 시스틱 포션들이 50% 정도 있는 경우를 스펀지 폼이라고 양성을 시사하는 소견이 되겠고 거의 이제 퓨어리 솔리드, 퓨어리 시스틱, 프리도미넌트 시스틱, 프리도미넌트 솔리드라고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모양을 보시겠습니다. 오버이드 투라운드, 톨로데노이드, 일레귤러 쉐입이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악성을 시사하는 소견은 가로 직경보다 세로 깊이 직경이 더 긴 톨로데노이드 노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로로 더 길쭉하게 생긴 이런 노들이 좀 더 악성을 시사하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진은 well defined, 그리고 speculated나 micro-lobulated, 그리고 ill-defined로 기술을 하는데 이 중에 이제 뾰족뾰족하게 speculate 되거나 micro-lobulated 된 소견이 악성을 더 시사하는 소견이 되겠고 마진을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코제네시티는 사이로이드 파렌카인과 스트레머슬의 에코를 비교를 해서 기술을 합니다. 스트레머슬 정도의 에코를 가지면 하이퍼에코익, 그보다 더 어두우면 마키들리 하이퍼에코익, 그 다음에 파렌카인과 비슷하면 아이소에코익, 그보다 밝으면은 하이퍼에코익으로 기술을 하시면 되고 아시는 바와 같이 마키들리 하이퍼에코익이 악성을 좀 더 시사하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칼시피케이션은 1mm 이하인 경우에는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라고, 이 경우에는 너무 작아서 후방 음영이 생기지 않습니다. 1mm 이상인 경우를 마크로 칼시피케이션이라고, 이 경우는 후방 음영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걀 껍질 모양으로 동그랗게 칼시피케이션이 있는 경우를 림 또는 에그쉘 칼시피케이션이라는데 약간 인터미디어트 정도를 시사하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이제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낙성을 시사하는 소견이고요. 림 칼시피케이션도 림 주위가 중간에 이렇게 끊어졌거나 이 주위로 하이포에코익한 그런 리즘이 관찰되면 이것도 이제 말리그너시를 시사하는 소견으로서 FNA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익스트라 캡슐러 인베이전 여부입니다. 악성을 의심되는 노들이 이제 그 사이로이드 캡슐에 인접해 있을 때 익스트라 캡슐러 인베이전 여부를 기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면에 있으면은 익스트라 캡슐러 인베이전이 의심이 됩니다. 그거를 이제 의심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은 전체 다이아미터의 50% 이상이 캡슐의 면에 있거나 전체 그 원주의
25% 이상이 캡슐에 면에 있으면은 캡슐 인베이전이 의심된다고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사이로이드에 대한 초음파 관찰 소견과 기술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 암이 의심되거나 아니면 넥 쪽으로 볼 때 서비컬 림프노드도 이제 보험이 되면 같이 전체를 같이 봐줘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서비컬 림프노드는 이제 관찰을 할 때 림프노드가 이제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위치를 기술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넥을 구역을 나누는 그런 시스템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것이 AJCC 레벨 시스템을 많이 쓰는데요. 요거를 이제 확인할 때는 레벨 1부터 2, 3, 4, 5, 6, 7 이렇게 나뉘는데 일단 가장 기준이 아까 전에 하이오이드본 하얗게 보이는 하이오이드본 레벨과 이렇게 말발굽 모양으로 보이는 크리코이드 카틀리지 레벨을 기준으로 합니다. 바로 턱 아래쪽이 1A고 그 옆에 서브만디블라 그랜드 라테랄 마진까지가 1B고요. 그 바깥쪽 그 하이오이드본 위쪽이 레벨 2입니다. 레벨 2는 이제 SCM 머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A와 2B로 나뉘는데 대략 2로 기술을 하시면 되겠고요. 3는 SCM 머슬을 따라서 있는 림프노드 주글라 체인을 기술하는 건데 3와 4의 경계는 크리코이드 카틀리지에 평행선을 그어서 그 중간 하이오이드본과 크리코이드 카틀리지 사이를 3, 그 아래를 4, 그 다음에 SCM 머슬 뒤쪽을 5로 하시고요. 그 다음 사이로이드 앞쪽으로 아래 위쪽으로 있는 게 레벨 6, 그리고 클라비클 아래 안쪽으로 있는 메디안 시넘 쪽을 레벨 7으로 이렇게 기술을 해서 림프노드를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캔하는 순서는 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레벨 순서대로 스캔하는 게 좋습니다. 턱 아래쪽이 레벨 1이니까 이렇게 보고 약간 라데랄 쪽으로 서브만디블라 글랜드 그 주위가 레벨 2, SCM 머슬을 따라서 쭉 내려오면서 하이오이드 본 경계로 그 아래쪽이 3, 크리코이드 카틀리지 아래쪽 레벨 4, 그 다음에 SCL 라데랄 마디인데 포스테리어 쪽이 레벨 5, 갑상선 앞쪽 위쪽 아래쪽을 레벨 6, 그리고 메디안 스캐너 쪽을 레벨 7이라고 표시를 하고 그 순서대로 스캔을 해서 기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 다음으로 림프노드를 관찰을 할 때 림프노드의 정상적인 모양과 이상 소견을 기술하는 것과 관찰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 림프노드의 히스톨로지를 보시겠습니다. 림프노드는 하일룸 쪽을 통해서 그 베인과 아테리 베슬과 그리고 림파틱스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트라베큘이 뼈대를 이루는데 트라베큘이 이렇게 나무 가지 모양으로 뻗어나가면서 그 사이사이에 점이나 센터가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보게 되면 그 하일룸이 이렇게 하이퍼 에코익하게 보이고 이 하일룸은 이 주위 림프노드 주위에 패티슈와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는 소견이 정상적인 소견이고 그 주위를 이렇게 하이퍼 에코익한 점이나 센터 포함한 콜텍스가 이렇게 있는 것이 정상적인 소견입니다. 그리고 도플러를 보게 되면 이 하일룸을 통해서 아테리아 베슬이 Y-쉐입이나 클럽 쉐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생각을 하시고 정상적인 모습과 이제 병이 있는 모습을 구분을 할 때 몇 가지 크라이테리아가 있는데 그다음 그레이스케일 크라이테리아와 도플러 크라이테리아가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크라이테리아에는 모양, 그리고 하일룸, 에코 등이 있습니다.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그 자체로는 뭐 크게 악성과 양성을 감별하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림프노드라면 쇼덱시스가 1cm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거보다 커져 있는 경우는 뭐 리액티브일 때도 커져 있을 수 있고 말리그넌트일 때도 커질 수가 있는데 사이즈만으로는 구분을 할 수가 없고 플러스 오너를 같이 컴바인해서 구분을 하는 데 이용을 할 수가 있겠고 주로 이용하는 것은 림프노드 팔로우 할 때 사이즈 측정을 하는 것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쉐입은 비나인인 경우에는 주로 모양이 오발한 타입이고 그 다음에 롱엑시스와 숏엑시스 길이를 재서 롱엑시스가 숏엑시스보다 보통 비나인인 경우에는 2배 이상으로 측정이 되면서 숏엑시스가 1cm 미만이면 비나인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리그넌트일 경우에는 모양이 둥그러지고 그 다음에 롱엑시스와 숏엑시스 B가 2배 이하로 이렇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노말이라고 해서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레벨 2 쪽에 있는 서브만디블라 쪽에 있는 노드는 정상적인 노드라도 LS 레이시오가 2 이하인 경우가 많고 그리고 모양도 오반하지 않고 둥근 경우도 많으니까 다른 추가적인 소견과 같이 컴바인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일룸입니다. 하일룸은 앞서 봤던 것처럼 그 센트럴 에코제닉 하일룸으로 이렇게 보이고 주위 페리노달 패티슈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소견으로 보입니다. 병적인 소견은 주로 이제 하일룸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메타일 때 한 83% 정도에서 없어질 수 있고 리액티브일 때는 한 9% 정도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이제 없어지면 일단은 병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자세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왼쪽 그림이 정상적인 림프노드 사진이고 이게 말리는 메타가 돼서 하일룸이 없어진 사진입니다. 그 다음 에코입니다. 에코는 원래 하이포에코이기 때문에 하이포에코이한 정도로서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이제 주로 포칼하거나 디퓨저하게 하이퍼에코이한 경우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로 사이로이드 캔서에 메타가 있을 때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있으면서 디퓨저하게 좀 하이퍼에코이하거나 아니면 포칼하게 하이퍼에코이한 이런 병변이 보이면 메타나 다른 패솔로지 등을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진입니다. 비나인인 경우에는 경계가 이렇게 명확하고 좀 오발하게 길쭉하게 샤프한 마진을 가지는 반면 말리그넌시일 때는 일레귤라 블러드 마진을 가집니다. 하지만 염증이 있는 경우에도 블러드 마진을 같이 가질 수 있어서 추가적인 소견이 필요합니다. 왼쪽 아래 사진은 슈프레이티브 림파데나이티스 사진이라서 마진이 블러하고 맨 오른쪽 사진은 메타스테이틱 림프노드인데 좀 블러하면서 좀 일레귤라 쉐입을 가지는 이런 소견이 더이신 소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상에서 나타나지 않는 스트럭처럴 체인지가 4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포칼 코티컬 노듈입니다. 아까 전에 하일룸 주위에 하이포에코익한 리전이 콜텍스인데 그쪽 안에서 하이포에코익한 이런 노듈 형태로 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메타를 좀 시사하는 소견인데요. 메타가 림프노드에 오게 되면 그 메타스테틱 포사이가 이렇게 되고 이쪽에서 다시 처음부터 전체가 암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메타셀이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포칼 코티컬 노듈이 관찰이 되고 이런 소견이 있으면 이런 메타나 좀 패솔로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경우에도 간혹 나타나기 때문에 절대적인 소견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트라노달 네크로시스입니다. 2가지가 있는데 코아귤레이션 네크로시스와 시스틱 네크로시스가 있습니다. 코아귤레이션 네크로시스는 이렇게 주로 좀 하이퍼에코익하게 보이는데 후방 음영은 관찰되지 않고 있고 이런 경우에 메타와 TB 등에서 나타날 수 있어서 임상적인 소견과 같이 구분을 좀 해봐야 되겠고요. 시스틱 네크로시스는 메타인 경우에는 주로 스퀘어머스 셀 카시노마에서 나타나고 PTC 사이로이드 캔서에서도 시스틱 체인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FNA를 하면서 셀도 확인을 해야 되고 사이로글로불린도 같이 확인을 해서 메타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TB일 때도 안에 앱세스가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시스틱 네크로시스가 관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레티큘레이션입니다. 이거는 주로 림포마에서 나타나는 소견인데요. 간은 에코제닉 라인이 그 림프노드 안으로 이렇게 그물망 형태로 나타나서 마이크로노들러 피어런스를 보이게 되고 이렇게 라운드하게 커져 있고 LH 레이쇼가 깨져 있고 이런 레티큘레이션 소견이 보이면 주로 림포마 등을 의심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칼시페이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이로이드 칼시노마에서 이런 사모마 바디에 의한 칼시피케이션 때문에 하얀 점점상이 주로 펑테이트한 모양으로 페리페랄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나타나는 소견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갑상선 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TB에서도 이렇게 코아귤레이션 네크로시스가 되면서 좀 코러스한 칼시피케이션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임상적인 증상과 같이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견으로 매팅입니다. 매팅은 여러 가지 작고 큰 림프노드들이 이렇게 뭉쳐져서 이렇게 매트 깐 것처럼 쫙 깔려 있는 그런 소견인데요. 메타의 경우에 66% 정도 나타나고 TB의 경우에 83% 정도 나타납니다. 이 경우도 이제 임상적인 소견을
같이 추가를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플러 크라이테리아입니다. 도플러가 중요한데요. 보통 작은 비나인 노드에서는 도플러가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mm만 넘어가면 대부분의 정상적인 림프 노드에서는 이 도플러 플로우가 뜨기 때문에 도플러 플로우가 없어진 것을 병적인 소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유는 말리그넌트 노드일 때는 그 네크로틱 에어리어 쪽으로 이제 베슬이 없어지기 때문에 도플러 플로우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플러 플로우의 위치와 디스트리뷰션입니다. 비나인일 경우에는 아까 전에 보셨던 하일룸 쪽을 통해서 베슬이 들어가서 도플러를 띄워보면 Y 쉐입이나 클럽 쉐입으로 이렇게 뜨는 반면 말리그넌트일 때는 그 하일룸 외에 페리페리 쪽으로 플로우가 증가되게 됩니다. 페리페리 쪽으로 증가되거나 아니면 하일룸과 페리페리에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많고, 그런 플로우의 양상도 좀 이렇게 안에 흩어뿌리게 되는 것처럼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면 말리그넌트 노드를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슬의 개수가 비나인일 경우에는 하나로 이렇게 나타나고, 하일룸의 그 하나의 베슬을 중심으로 방사선 모형으로 뻗어가는데, 말리그넌트일 경우에는 페리페리 쪽으로 있으면서 이런 베슬의 페디클이 여러 개이고, 그게 안쪽으로 이렇게 인베이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개수가 여러 개이고, 또 이렇게 불규칙적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게 말리그넌트를 시사하는 림프노드 소견이 됩니다. 그리고 플로우 임피던스는 베슬의 어떤 저항인데요.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림프노드에서는 림프노드가 커지면서 바조 딜라테이션이 돼서 저항이 낮은 반면, 말리그넌트에서는 말리그넌트 튜머 셀이 베슬을 컴프레션하기 때문에 저항이 이렇게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리그넌트 시상 소견을 정리를 해보면, 일단 사이즈가 좀 커져 있고 모양이 둥글고 하일룸이 없어지고, 에코는 이제 큰 의미는 없지만 하이퍼 에코 경우에 이제 다른 패솔로지를 심해볼 수 있고, 마진은 일레귤러하거나 블러한 그런 마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런 네 가지 스트럭처럴 체인지가 관찰이 되면 말리그넌트를 더 의심해 볼 수 있고요. 플로우가 이제 정상에서는 센트럴 쪽이고 말리그넌트 페리페리 쪽에 나타나면서 그 플로우의 그 페디클이 여러 개이고 모양이 불규칙적인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는 게 말리그넌트 림프노드를 시사하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마지막으로 임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림프절 질환을 몇 가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보는 게 이제 리액티브 림프노드 하이퍼플라지아입니다. 이 경우는 우리가 앞서 봤던 정상적인 오발한 림프노드 모양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롱엑시스와 숏엑시스 B가 롱엑시스가 숏엑시스의 2배 정도로 이렇게 나타나고, 정상 하일룸이 유지되고 바스큘라리티가 정상적으로 Y쉐입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숏엑시스의 다이아미터가 1cm 미만인 이런 경우에 정상적인 림프노드 하이퍼플라지아 모양이 되겠습니다. 슈프레티브 림파데나이티스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종괴 부위의 심한 통증과 발적을 이용해서 임상 증상을 통해서 판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시면 이제 마진은 이제 블러하고 라운드하고 중간에 헤테로지니어스하게 이렇게 에코가 변해 있지만, 말리그넌트와 구분되는 것은 임상적으로 압통이 있다는 것으로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음 케이스는 4일 전부터 갑자기 목에 덩어리가 여러 개 만져지고 아프고 열도 동반하는 그런 환자가 왔을 때 이제 초음파를 하게 되는데요. 초음파 소견은 경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좀 하일룸은 좀 없어져 있는 경향을 보이고, 내부 에코는 비교적 균일하게 이렇게 비슷한 림프노드가 이렇게 쫙 깔려 있는 소견입니다. 이 소견은 키쿠치 디지즈의 소견입니다. 키쿠치 디지즈의 좀 특징적인 소견은 일단 멀티플 림프노드 인라지먼트가 보이고, 이게 주로 유니라테럴하게 봅니다. 내부 에코는 헤테로지니어스하거나 좀 떨어져 있고, 하지만 정상적인 림프노드 모양을 유지를 하고, 특징적으로 림프노드 주위에 좀 두꺼운 고에코 병변이 이렇게 관찰된 경우에 키쿠치 디지즈를 의심을 하고 초음파를 시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임상적으로 의심하지 않으면 진단을 하기 좀 힘든데, 백신이나 바이옵시를 해도 림포마 같은 거 하고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임상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옵저베이션 하거나 그 애널제식스 같은 거 쓰면서
점검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TB 림파데나이티스입니다. TB 림파데나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목에 주로 림프노드가 여러 개 만져지는데 통증은 크게 없는 양상으로 내원하게 됩니다. 초음파 소견을 보면 여러 개의 림프노드가 이렇게 뭉쳐져서 매팅 소견을 이루고 있고 내부 에코는 주로 헤테로지니어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림프절 주변에는 좀 두꺼운 고에코가 나타나서 스키프치 디지즈하고 초음파상은 조금 구분이 되지 않지만 임상적으로 뭐 통증도 없고 열도 심하지 않고 하는 것으로 의심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림프절 전이에 대해서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림프절 전이는 두경부암의 림프절 전이, 그리고 두경부 이외의 원반암의 림프절 전이, 그리고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 구분해서 볼 수 있겠는데, 갑상선암은 특징적인 시스틱 체인지하고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같은 소견이 있으니까 별개로 보고, 두경부암과 이제 두경부 이외의 원반암의 림프절 전이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모양은 초음파 소견은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제 위치가 조금 다른데요. 두경부암의 림프절 전이 같은 경우에는 서브만디블라 뒤쪽으로 뭐 레벨 2나 5 쪽으로 이렇게 주로 오면 톤실라 쪽에 말레그넌시 같은 것들을 의심을 해볼 수 있겠고, 턱 아래쪽으로 림프노드가 커지고 말레그넌시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주로 오랄 캐비티 쪽에서 오리지나는 말레그넌시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슈프라클라비클라 에어리어 쪽으로 말레그넌시 림프노드가 의심이 되면 이쪽은 이제 토락스 아래쪽에서 기원하는 그런 림프노드 메타를 의심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림프노드 전이의 초기 모양 변화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양이 이렇게 둥그러지고 림프노드 커지는 양상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식으로 커지면서 하일룸이 없어지는 그런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기가 증가하면서 마진이 일레귤러하고 그 다음에 모양이 좀 라운드한 모양이 있고 림프노드가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면서 커지거나 내부 에코가 헤테로지니어스하고 바스큘라리티가 페리페리 쪽으로 이렇게 증가되면 말리그넌트 림프노드 소견을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는 조금 특징적으로 시스틱 체인지가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칼피케이션이 이제 갑상선 암 안에 것처럼 같이 관찰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국소적으로 에코가 증가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를 의심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개월 전부터 만져지는 종괴가 있고 점점 크기가 커지는 걸로 이렇게 내원을 한 환자의 넥소노 소견입니다. 림프노드가 마진은 경계가 뚜렷한 림프절 종대가 보이고 내부 에코는 비교적 균일한 매우 낮은 저에코가 보이고 바스큘라리티는 이렇게 페리페리 쪽에서 안쪽으로 뻗어나가는 말레그넌트를 시사하는 이런 림프노드 소견이 관찰이 된 경우에는 림포마 소견을 가장 먼저 의심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이제 갑상선 초음파나 경부 초음파 할 때는 경부 전체를 스캔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고, 갑상선을 관찰을 할 때는 전체적인 크기와 실질 에코를 관찰하고, 결절 여부를 관찰할 때는 사이즈, 인터널 콘텐트, 쉐이프, 마진, 에코, 칼피케이션 등을 기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경부 림프절 관찰할 때는 레벨 시스템을 반드시 숙지해서 레벨을 구분해서 기술을 하시고요. 경부 림프절은 염증성과 종양성이 초음파 소견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서 임상 소견을 참고를 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강의입니다.